항상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가도 성과는 없죠. 어쨌든 손가락과 헤비 파드는 어쨌든 일회용 장갑을 끼고 이래봐도 어쨌든 그래 누고 나면 좀 시원하고. 변 보고 나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 그 자체가 또 힘들고. 변비인 줄만 알아놓습니까? 조금은 낯선 이름 직장류. 오랫동안 변비가 있었다는 박수정 씨. 최근 들어 피곤할 때면 항문 가려움과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혈까지 있어 병원을 찾았죠. 말만 들어도 벌써 한 3기 이상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뭐 약간의 출혈도 나다가 근데 그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 좀 괜찮다고 또 약 먹고 약 뭐 넣고 이러면 괜찮다가 그 생활화된 거거든요. 올해 만성적으로. 출산 후부터 변비가 생기더만 그때부터 그래 되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냥. 병명은 직장류, 치핵. 피부 한 번씩 났었습니까? 예, 그냥 네. 변이 좀 되게 그렇게 피부 한 번씩 나고 이제 몇 년 이상 계속 하셔가지고 네. 아마 제가 말만 들어도 벌써 한 3기 이상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아, 이게 이걸 직장류라는데 이게 10cm 이상으로 크는 사람들은 변이 거기 갇히니까 그걸로 인해서 잔변이 많이 되고 변비도 유발되고 수술 후에 이제 기능적인 문제까지도 치료해야 사실은 환자한테 다 나은 거죠. 네. 한번 검사를 한번 잠깐 한번 해보고요. 네. 네.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이제 출혈도 있으시면서 또 항문이 빠져나왔거든요. 뭐 본인이 밀어넣기도 하니까 적어도 3기 이상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TST 수술법 자체가 통증이나 회복이 워낙 빨라서 그걸 권유해드렸는데 고민하시다가 이제 수술 결정하셨죠. 질과 직장벽 사이의 벽이 약해져 직장벽이 질 쪽으로 밀리면서 자루 모양을 만드는 것을 직장류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변비를 가진 여성에게 잘 나타나죠. 항문 중심축에서 4cm 이상이 되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약해진 사이벽을 보강해줘야 합니다. 배변과 유사하게 만든 반고형제의 조영제를 넣어 배변 전 과정을 촬영하는 배변 조영술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항문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문 직장 위쪽 상부까지 확인하고 거기서 필요하면 저희가 항문 초음파를 하는데 항문 초음파는 이제 최근에 뭐 항문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항문 초음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사실은 이제 직장 내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내관략근이 어느 정도로 뭐 두께가 되는지 아니면 관략근 손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사실 수술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만으로 환자의 항문 상태가 완전히 100% 완성된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니까 수술 전에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수술 후에 그 결과가 좋아진 걸 또 부족한 부분을 쓰면서 추가 치료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흔히 치질이라 부르는 치핵은 직장 안의 치핵 조직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항문 밖에 치핵 조직이 부풀어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겁니다. 변비나 잘못된 배변 습관 등이 치핵의 원인이죠. 기구를 이용해 문제가 되는 치핵만 제거 봉합해 주는데요. 제거할 치핵을 기구 안으로 들어가기 쉽게 작업한 뒤 기구를 작동하면 늘어져 있던 치핵 조직이 갈라짐과 동시에 봉합됩니다. 원형 자동문학기 기계를 항문 안으로 넣어가지고 직장 하부하고 이제 항문을 자동 봉합하는 기계인데요. 사이드 홀을 만들어서 치핵만 안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그것만 선택적으로 절제를 하니까 통증이 적다든지 회복 빠른 건 똑같은데 이제 협착이 온다든지 좁아지는 효과도 확실히 예방이 되니까 훨씬 개선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로 치핵을 제거하고 늘어난 직장벽을 줄여주는 수술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좀 아팠는데 자고 나니까 좀 많이 좋네요. 개운한 것 같네. 뭘 하나 달고 있는 거 떼떼떼 생각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수술 후 환자니까 이분 같은 경우 좌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 식이 습관이라든지 배변 습관을 좀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분 섭취, 식이섬유 섭취, 그리고 자세 변화나 너무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또 압이 많이 가는 운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힘을 많이 주거나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변비가 심해 화장실을 자주 가지 못했다는 하성민 씨. 변을 보고 나면 잔변감이 있고요. 2년 전부터는 배변 후 피가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면 증상은 더 심해졌죠.
10년 전에 수치질 수술을 이렇게 큰 걸 떼냈는데 그 뒤로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암치질이 생겼는가 몇 년 전부터 변을 보면은 피가 꼭꼭 묻혀 나오더라고요. 변비가 있으면은 염소 동미로 털털털털털 뭉치가지고 손가락과 막 힙이 파야 되고 막 이래. 그래도 변을 봐야 되니까 이제 막 어쨌든 손가락과 힙이 파든 어쨌든 일회용 장갑을 끼고 이래 봐. 어쨌든 그래 누고 나면 좀 시원하고. 직장이 질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직장류와 함께 내치액이 있고요. 항문 괄약근 기능이 떨어져 변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묵혔던 고민을 해결하고 나자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그동안 왜 미뤄왔는지 조금은 후회도 됩니다. 억수 변비가 심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은 변이 잘 나와요. 그래가 수술도 잘 알물어가지고 항문도 하나도 안 아프고 변이 안 나와서 그리 애를 먹다가 변이 수술 잘 나오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앞으로 이제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게 기분 좋습니다. 두 번의 수술을 겪었던 하성민 씨. 그동안 잘못됐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은 이제 정말 안녕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솔 씨는 평소 자극적인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 자주 먹었습니다. 섬유질이나 유산균은 특별히 챙겨 먹지 않았죠. 저는 그 20살 때부터 치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너무 악화될 때까지 좀 방치했다가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서 병원으로 왔거든요. 일단은 병 보고 나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 그 자체가 또 힘들고 그리고 좀 잔병감도 좀 그 덩어리 때문에 그게 잔병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고 변 볼 때마다 너무 변보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그 아팠고 그 피도 좀 많이 났고요. 거의 좀 약간 불로 지지인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직장류는 물론 괄약근 기능이 떨어져 있고 직장 내부에 염증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치핵 수술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육을 좀 풀겠습니다. 꼬리뼈 좀 쏘아드릴 거고요. 엉덩이에 자기장을 쏘아 치골의 직장근을 이완시켜주고요. 왼쪽 아래 복부를 자극해 원활하게 대변을 흘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물 얼마큼 드렸습니까? 일주일 동안. 자연하고 생활습관 치료와 함께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바이오 치료도 같이 할 거고요. 배변 습관이 나쁜 분들 배변 습관을 교정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실금 환자라든지 변비 환자라든지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 습관을 바꿔드리고 변비, 누는 자세 같은 걸 바꿔드리면서 생활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문이나 직장에 생길 수 있는 직장류, 그리고 직장 중첩증, 항문 닫김 증상 이런 것도 치료해드립니다. 상태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린데 수술하신 분들은 재발 가능성도 떨어지고요. 수술 안 하시면서 변비 있으신 분들은 만성적인 변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차츰차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습관 치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 배 더 벌러가시고 배 벌러, 예, 이렇게 힘 빼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원상복귀 하시면서 예, 배 더 벌러가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상을 힘 주지 마시고 배 더 벌러 가시면서 대변 넣으시고요. 배 벌러 다 넣으셨다 하면 원상복귀 하시면서 몸 힘을 다시 한번 빼시고 하고 나서는 그런 고통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이거를 계속 가지고 묵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수술을 받아야 되고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당장 하는 게 낫다. 저도 수술 하고 나서 너무 아플까봐 무서워하고 막 그 후기 같은 거 막 찾아보면서 진짜 많이 무서웠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 견딜 만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수술하고 만족도도 높고요. 저는 수술하기 잘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했던 백계희 씨는 힘들 때면 관장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통증과 출혈이 있어 병원을 찾았는데요. 작년 8월 직장류 치액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상 변을 제대로 못 났는데 못 누고 있었는데 가끔씩 출혈은 있어도 수술하고 병원에 오기 전부터 출혈이 좀 많이 계속 나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배 누기가 힘들고 화장실에 앉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조금 고통스러웠죠. 항상 속이 더부룩하니까 그냥 불룩하고 먹는 것도 겁나고 기본적으로는 30분 넘게 앉아 있어야 누울 정도로. 변비가 있었던 백계희 씨는 항상 아랫배가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건더기 위주로 먹고요. 물을 하루에 500리터도 안 마실 정도로 수분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매일 화장실에 갔지만 가는 변만 보고 시원하게 보질 못했죠. 변을 시원하게 볼 생각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무료하다 보니 휴대전화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30-40분은 기본이었죠. 어느 날 출혈이 생기더니 매일 출혈이 반복돼 놀란 마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죠. 화장실을 갈 때도 휴대전화는 두고 바이오 피드백 동작을 하면서 변을 보는 데 집중한 덕에 5분 정도면 끝납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항상 묵직한 느낌. 근데 지금은 엄청 가벼운 느낌. 요즘 생활하는 걸 느끼면 진작 할 걸.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훨씬 수월하고 생활하기도 수월하고 편합니다. 화장실 가면은 제일 많이 느끼죠. 그 30분, 40분 앉아 있는 그 고통보다는 금방 한 5분 정도면 수월하게 끝나고 나오니까 그 생활이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계시진 않나요? 항문 질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치료하십시오. 친절하지만 실력이 없다면 환자를 살릴 수 없다. 지금 환자분들 지식도 웬만한 의사 못지않게 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의사가 그거보다 더 많이 알고 그 환자가 잘못된 거 교정도 해줘야 되고 또 올바른 방향을 끌고 가야 되니까 실력을 저는 사실은 제일 우선으로 잡습니다. 어제 오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 바로 도입하고 TST도 저희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더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적극 도입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